자,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서 제1 출제 비율이 높은 담보책임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책임에 먼저 개요하고 설명을 앞부분 도입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매매라는 것이 재산권을 돈 받고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을 매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여기 매매 목적물에 있는 거에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이.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계약할 당시에 여기 하자가 있었다. 하자가. 가령 A, B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예컨대 토지를 매매했다고 볼게요. 토지를. 토지 1000평을 매매 계약했거든요. 1000평을. 그런데 저 1000평이 측량을 해보니까 1000평이 안 돼요. 1000평이 안 돼. 수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950평밖에 안 돼. 950평. 1000평을 계약했는데 몇 평이에요? 950평으로 측량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불한 돈은 1000평 값을 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950평이더라. 그러면 모자르죠. 몇 평이? 50평이 부족하죠. 50평만큼 어떻게 부족하죠? 부족. 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래 이걸. 수량이 부족하다. 그때 그럼 이 매수자는 땅 매수자는 자 계약하려고 그랬던 거는 1000평인데 1000평을 10억에 계약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950평이다. 50평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매수자는 50평만큼 대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감액에서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을 하면 됩니다. 감액 처리. 근데 이 감액 청구할 때는 매수자가 계약할 때요. 매매 계약할 때 이게 모자라는 거, 수량이 모자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었을 때. 그래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감액 청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B가 매수인 B가 보일 때 몰랐을 때. 수량이 모자란 거, 부족한 거를요. 수량이 부족한 거를 B가 몰랐을 때. 선의일 때만 돼요. 선의일 때. 선의일 때는 대금 깎으면 돼요.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악이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따라서 이 땅 산 사람이요. 1000평인 줄 알았어. 나 1000평인 줄 알고 측량을 해보니까 50평 모자른다. 그러면 감액하면 돼요. 감액. 두 번째는요. 이 모자란 것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50평이 모자라가지고 공장을 못 세우는 상황이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매수인은. 나 공장 지으려고 샀는데 50평이 모자라가지고 공장을 못 짓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해지하면 되죠. 계약 해제. 계약 깨버려. 해제해버려. 이것도 언제 되느냐? B가 선일 때만 돼요. 이것도 선일 때. 악일 때는 안 돼요. 똑같아요. 여기랑. 따라서 이 매수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깎아버리거나 해지하거나 이거 되는 거예요. 깎아달라. 아니면 계약 해제해달라. 언제요? 선의일 때요. 선의일 때. 이렇게 매수자가 저 땅 매도한 사람한테 매도인한테 책임을 추궁해요. 이거 책임 추궁하는 거를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매도인이. 땅 매도한 사람이 이 땅에 평수가 모자라죠. 요것만큼 얘가 책임을 얘한테 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담보 책임의 문제. 또 하나 이번에는요. 빌라를 B가 12억에 매매를 했다. 12억에. 우리 수험생이 이 빌라를 12억에 계약을 했어요. 상가까지 포함된 빌라를 이렇게요. 그래 계약금 넣을 때는 몰랐는데 중도금하고 잔금 넣을 때쯤 돼가지고 그 빌라 상가를 가봤더니요. 그 반지하에 있는 상가에 누수가 심한 거예요. 막 세숫대야로 여름에 물을 퍼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빌라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자가 있었다. 여기에 큰 하자가 있었던 거죠. 하자가. 근데 얘가 살 때 계약서 쓸 때는요. 뭐 할 당시요?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거를요.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은 계약을 안 했겠죠. 따라서 이 매수자는 하자 있는 거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매도인한테 이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매수자가 빌라의 하자의 존재를 언제요? 계약할 당시요. 계약 당시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얘가 몰랐다. 그러면 빌라 매도인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자가 너무 심각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 하자가 중대해서 이 집에서 얘가 살 수 없다. 저 누수가 너무 심각해서 살 수도 없고 영업도 할 수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돼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면 해지해버리고 끝내는 거죠. 계약 해제. 근데 그 정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경미한 하자에 불과해요. 아주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 그 목적을 그럭저럭 달성할 수 있죠. 즉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가를. 영업도 할 수 있고 그 집에 살 수도 있어요. 다만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 방수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룰 수 있을 때는 해제까지는 안 되고 뭘로요? 손해배상으로 끝나요. 손해배상으로. 여기서 손해배상은 공사비죠. 공사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자일 때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중대한 하자, 목적을 달성 못할 정도다. 해제해서 돈 돌려받으면 돼요. 해제해서 돈 돌려받고 경미한 하자다. 그럼 목적 달성할 수 있죠. 그러면 해제 안 되고 뭘로? 손해배상으로. 자, 이 문제가 담보 책임의 문제예요. 그럼 위에는 1000평인 줄 알았더니 950평으로 수량이 모자라죠. 이거는 권리에 매매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1번 위에 거를 이걸 권리하자라고 그래요. 권리하자. 위에 거는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가 있다. 권리에. 밑에 거는요. 물건. 매매 목적인 빌라인 물건의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은 크게 이렇게 나눠요. 첫째는 권리의 하자. 두 번째는 물건의 하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를 매매로 산 게 아니라 뭘요? 이걸 경매로 샀다. 경매로. 내가 빌라를 경매를 받았는데 그 빌라에 하자가 있었어. 하자가. 이 문제는 경매하자라고 그래요. 세 개로. 경매하자. 그래서 담보 책임 그러면 유형을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다시 권리하자는 몇 개로요? 5개로 여기서 세분이 돼요. 5개로. 여기가 이제 많이 복잡하죠. 여기가 많이 복잡해서 여기는 언제 심화과정에서 할게요. 심화과정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물건의 하자와 경매하자 여기만 기본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끝내기 하겠습니다. 요거는 심화과정에서. 자, 그러면 담보 책임의 의의 잠깐 보도록 가요. 잠깐 보고 갈게요. 의의 448페이지. 의의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뭐가 있을 때요?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생기면 매도자가 책임을 누구한테 져요? 산 사람한테 책임져. 이게 담보 책임이야. 뭐의 하자가 있을 때요? 권리나 물건의 결함이 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그 다음 우측으로 가실게요. 담보 책임의 성질 나오죠. 성질. 담보 책임의 성질에 1번 법정 책임, 2번 무과실 책임이라고 돼 있죠. 그 무과실 책임 2번에 별표할게요. 그 법정 책임이라는 말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빌라를 B한테 팔기로 했어. 빌라를 A가 B한테 12억에 매매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빌라에 뭐가 있어?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으면 이 매수자는 하자 몰랐다면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죠. 왜 이렇게 하자 있는 빌라 팔았냐고 얘가 따질 수 있죠. 이때 이 담보 책임을 계약서에다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특약을 넣어야 되느냐? 넣어야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특약을 넣어야만
특약이 있어야만 얘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약정 책임이라고 그래요. 약정 책임. 약정 있냐고 이거. 약정 있냐고. 근데 담보 책임은 특약이 없어도요. 특약이 없어도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자만 있으면. 빌라 매매로 끝났는데요. 잔금 치르고 났더니 여기에 누수가 있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특약이 없어. 뭐라고요? 하자 생겨도 얘가 책임 추궁한다라는 특약이 없어요. 없어도 법률이 인정한 거예요. 법률이. 그걸 무슨 책임? 법정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정 책임. 따라서 담보 책임은 약정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법정 책임이라서 계약서에 없어도. 하자 생기면 책임진다. 이거 계약서에 없어도 이분은 책임지는 거야. 그걸 무슨 책임? 법정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법정 책임. 두 번째는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 뭐예요? 거기 쓰세요. 매도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책임진다. 빌라에 누수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요? 팔아먹은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A가 핸드폰을요. 이 핸드폰을 이쪽에 매수인한테 팔았다. 근데 핸드폰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작동이 안 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핸드폰이 고장난 거에 대해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작동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매도인한테 잘못 있나요? 없나요? 잘못이 있든 없든. 이 제품 하자에 대해서 얘가 잘못했든 안 했든 책임을 얘가 지는 거야. 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잖아. 하자만 있으면. 고장나가지고 하자만 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네가 팔아먹었잖아. 돈 받고 이 돈을 받고. 그럼 제품이 돈값을 해요 못해요? 돈값을 못하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과실이 있을 때요 있든 없든 과실이 있을 때도 지고 없을 때도 책임지는 거예요. 제품에 뭐만 있으면 결함만 있으면. 그거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3번은 임의규정의 별표. 시험은 여기서 나와 임의규정이다. 그럼 이렇게요. 이렇게. 빌라에 하자가 생기면 얘는 책임져야죠. 팔아먹은 사람이 얘한테 책임져야죠. 빌라가 12억인데 이 12억의 값어치를 못해. 책임져야지. 근데 말이죠. 이 매도인이 빌라를 팔 때 이렇게 하면 책임 안 질 수 있어요. 매매 계약하고 할 때 거기다 특약을 넣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자가 생겨도 책임 안 진다. 하자가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이 특약을 넣어버리면 이 특약을 존중을 해줄 거냐 존중 못 해줄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계약법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계약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계약은 특약이 지배하죠. 그래서 특약이 우선해요. 따라서 빌라 팔 때 아니면 땅 팔 때 하자가 있으면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진다고요? 책임 안 진다고요? 안 진다는 특약을 넣어버리면 이 특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유효입니다. 이게. 왜냐? 담보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별표할게요. 담보책임을 뭐하는 거?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특약. 이거 유효다. 배제하는 특약. 그 배제 특약이 뭐예요? 면제 특약.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니은의 삼각형. 니은. 다만에다가 삼각형하고요. 매도인이 하자를 어떻게 하고요?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알고 고지를 안 해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하자 있어도 책임 없다 그러면 원래는 이거 유효죠. 유효. 그럼 책임져요 안 져요 여기서는? 하자가 생겨도 책임 안 진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얘가 하자를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요. 하자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얘한테 고지를 안 해줬다. 누가 나쁜 놈? 이놈이 나쁜 놈이네. 하자 있는 거 숨기고 어떻게 한 거야? 숨기고 고지 안 한 거죠? 그럼 이런 특약이 있어도요. 특약이 있어도 얘는 책임을 뒤집어 써요. 그게 니은이야. 니은. 그리고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매도인이 뭐 한 거? 알고 고지를 안 했을 때 거기다 쓰세요. 나쁜 놈의 새끼라고. 나쁜 놈. 그때는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할 수 없어요. 책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법이 허술하지 않아요.
원래는 하자 있으면 책임 없다 그러면 이거 유효야. 책임 안 지는데 요렇게 알고 있을 때. 알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책임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담보 책임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돼요. 내용 450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쭉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으로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권리하자, 두 번째가 물권의 하자. 위에가 왼쪽이 보세요. 왼쪽에 권리하자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번호 매길게요. 전부 타인 권리에 1번. 일부 타인 관리에 2번. 수량 부족에 3번. 용의권 제한에 4번. 저당권 실행에 5번. 5가지죠. 이 5가지가 있어요. 권리하자에.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 할게요. 그럼 지금은 뭐만? 물권의 하자. 밑에 있는 물권의 하자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깐 물권의 하자 쪽으로 책을 넘어갈게요. 물권의 하자. 물권의 하자는 책 어디에 있느냐면 교재 456쪽에 있어요. 456쪽. 물권의 하자요. 물권의 하자 가기 전에 권리 하자를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5개 중에 책 5개 중에 자, 455페이지 한번 볼게요. 4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5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거기다 별 3개 하고요. 저 별 3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은행 앞으로요.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아파트. 즉 융자 받은 거죠. 융자 2억을 받은 거죠. 융자 2억을 받은 아파트를 이자를 매달 내다 보니까 이분 신혼부부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 무리해서 집을 산 거죠. 이게 무리해서. 근데 이자 내랴, 분유값 이거 내랴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감당을 못 하겠다 이거죠. 2억에 대한 이자 감당을.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 집을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 상태죠. 이 상태. 2억 설정된 상태에서 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팔고 차라리 전세 들어가자고. 속 시원하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뭐 하자고? 팔어. 매매하기로. 그럼 뭐가 있는 거를요?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가 집을 샀어요. 얘가 매수인, 이 신혼부부가 매도인. 그럼 잘 보세요. 저당권이 지금 뭐한 상태? 설정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 집을 산 거야.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된 집을 산 사람을 우리는 물권법에서 저당권에서 공부했어요. 저당권 있는 융자 있는 아파트를 산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너 뭐니? 나를 제3취득자라고 불러줄래?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 융자를 빼낸 건 누가 빼낸 거예요? 대출을 일으킨 거는 매수자가 대출받은 거예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채무자, 얘가 채무자. 얘가 융자를 받은 거지. 얘는 뭐야? 융자 있는 집을 산 거지. 얘가 제3취득자예요. 이때 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는 문제될 게 있나 없나? 없죠. 왜? 집 있는 것, 융자 있는 집을 산 것뿐이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될 건 언제냐? 이 저당권이 실행됐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되면 실행되었다는 말은 이 빚을 못 갚았다 이거죠. 이 채무자인 신혼부부가 2억을 못 갚았다 이거죠. 못 갚아버리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저당권을 실행해버리죠. 그러면 매수인이 산 이 집이죠. 매수인이 산 이 아파트가 그대로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 이게 경매로 넘어가죠. 저당권 실행됐다는 거는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게 돼요. 집을 얘가 어떻게 돼요? 뺏기게 돼요. 왜 뺏겨요?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문제 없어. 얘가 집을 뺏기는 거, 아파트를 뺏기는 건 언제죠? 뺏길 때? 당신 집 언제 뺏겨? 경매가 들어오면 뺏기는 거지 이거죠.
그럼 얘가 저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5억에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이 산 집을 어떻게 했어요? 뺏기게 됐다는 거죠. 그럼 뺏기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저 매도인이. 신혼부부가 2억을 안 갚았기 때문이다. 니네가 안 갚은 거야 이거. 네가 갚았으면 이런 일 안 생겼지. 그래서 얘가 집을 뺏기게 된 원인은 매도인이 융자금을 상환 안 해서죠. 그때 매수자는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책임을 추궁한다. 책임을. 어떻게 해요? 얘는 집을 뺏겼어. 왜 뺏겼어요? 경매로 뺏겼죠. 경매로. 경매로 산 집이 날라갔죠. 그럼 얘는 5억을 주고 샀는데 집은 날라갔어요. 그럼 얘는 이 매수자는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5억 돌려달라고 그래요. 5억 돌려달라. 즉 계약 해지하고요. 이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해지한다는 거는 5억 돌려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해지하고 뭐까지요? 손해배상을 얘가 얘한테 청구하게 돼요. 이 문제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에요. 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때는 문제 없음. 이때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될 때는 언제예요? 실행돼서 소유권을 뺏길 때, 경매로 뺏길 때죠, 아파트를. 그러면 얘는 5억을 날린 거니까, 이 집을 날린 거니까 저 매도인한테 가서 계약 해지하고 이걸 요구한다, 손해배상을. 자, 조문 가서 점검해 볼게요. 576조.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에 동그라미요. 그 설정에다 쓰세요. 이때는 책임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뭐로? 행사로 인하여의 밑줄이요. 저당권 행사의 밑줄이요. 그 말은 경매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이죠.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뭐 할 때? 잃은 때 밑줄이요. 소유권 잃은 때. 왜 잃었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그때 매수인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려면 전제조건이에요. 전제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어떻게 돼야죠? 설정되어 있다가 어떻게 할 것? 실행되어질 것. 저당권이 실행되어질 것. 첫 번째, 저당권이 실행되어질 것.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 잃을 것.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저당권이 실행돼서 얘가 집을 뺏길 때죠. 아파트를 뺏길 때. 거기까지가 요건이에요. 거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가 법률 효과. 해제할 수 있다. 언제요? 선의일 때, 악의일 때. 그 매수인이라는 단어 앞에 선의라는 말 있나요? 없죠. 그 말은 선의일 때도 되고 악의일 때도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적으세요. 그래서 뭐 불문이에요? 선의여도 되고 악의여도 돼요. 선악불문하고 돼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음? 해제할 수 있음. 1항. 사망 볼까요? 사망.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는 뭐까지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매수인은 선의여 선악이요. 매수인 앞에 매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선악이 다 생략된 거예요. 따라서 이때도 선의악이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융자 있는 아파트를 샀다 5억에. 이때 살 때 여기 저당권 있는 걸 얘가 모르고 사요? 알고 사요? 너 알았냐? 알고 사지. 알았어 알고. 악의야 악의. 그런데 저 신혼부부가 2억을 안 갚아서 이 집이 경매로 없어져 날라갔어. 그럼 얘는 얘한테 책임 묻죠. 선의일 때만이요. 악의여도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다 걸 수 있다. 이게 576조예요. 이거는 지배하자가 아니라 지배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리하자가 있는 거예요. 권리하자. 그중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얘가 집을 뺏긴 거죠. 집 소유권을 얘가 날린 거야. 소유권을. 왜 날린 거예요? 저당권이 어떻게 돼서? 실행돼서. 이때 중요한 맥은 이거죠. 이 매수인은 선의일 때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해제도 되고 손해배상도 돼요. 다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별책에. 해제도 할 수 있어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요. 선의일 때만 해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선의일 때가 아니라 언제도 악의여도 돼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끝에다 정리하실게요.
선악 불문하고 해제 손배 다 됩니다. 자, 이제 권리하자는 그 5개 중에 하나를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이제 물권의 하자 그리고 경매의 하자 만나러 가요. 뒷장에 가면 물권의 하자가 나와 있어요. 물권의 하자. 자, 물권의 하자는 집 샀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권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자, 580조하고 581조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보실까요? 그 물권의 하자니 물권의 하자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쪼개져요. 580조와 581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580조는 특정물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81조는 종류물의 하자. 그래, 하자는 물권의 하자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셈이에요. 물권의 하자는 몇 개로? 두 개로 다시 나눠지더라. 하나는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 두 번째는 종류물의 하자. 특정물하고 종류물은 무슨 차이요? 특정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빌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게 특정물이야. 특정물. 내가 골동품을 사는데 골동품 살 때는 몰랐는데 하자가 있어. 특정물 하자죠. 두 번째는 뭐예요? 종류물이죠.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자동차 새 차 뽑았죠. 그 새 차 똑같은 거 여러 개 있죠. 이게 종류물이죠. 그 다음에 옷, 내가 옷 샀는데 옷이 백화점에 똑같은 옷이 여러 개 있죠. 같은 사이즈가. 이게 종류물이다. 특정물은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특정물이에요. 그래서 580조로 가서 볼게요.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목적물의 하자, 그 목적물의 하자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게 특정물이에요. 여기서 하자가 있다는 말은 언제 하자가 있다는 거죠? 계약서 쓸 때. 거기다 써요. 계약서 쓸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성립 당시 하자가 있다. 위에다 적으세요. 계약 뭐 할 때? 성립 당시. 계약서 쓸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걸 모르고 산 거죠. 모르고.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575조 제1항. 575조 제1항은 위에다 쓰세요. 여기야 이거야. 그 옆에다 쓰세요. 목적 달성 못하면 중대한 하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제해서 끝내고. 목적 달성하면 뭐라고 그래요? 경미한 하자죠. 그러면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575조예요. 575조. 따라서 이 빌라의 하자가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해제하는 거고 경미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는 공법 선생님 한 분이요. 아버님께서 이 선생님한테 빌라를 하나 사주셨어요. 빌라를. 근데 좀 오래된 빌라를 산 거죠. 오래된 빌라를 사가지고 이 공법 선생님께서 애들하고 배우자 데리고 그 새로 산 빌라로 이사를 딱 갔죠. 겨울에 문제가 없더니 여름 돼가지고 비가 좀 오니까 이게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겉에만 도배를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속은 엉망이었던 거야. 이때 그 하자가 살긴 사는데 벽에 누수가 이렇게 물이 조금 누수가 생겨서 벽지가 이렇게 누렇게 뜨는 거죠. 곰팡이가 좀 생기고. 그 정도면은 뭐예요? 경미한 하자죠. 그럼 해제 못해요.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그럼 중대한 하자가 된다는 거는 뭐죠? 물이 콜콜 쏟아져가지고 살 수 없을 때. 그 정도 돼야 계약 파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그게 575조 1항이에요. 거기 밑줄이요. 575조 1항.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로 목적 달성 못해야 해제고 경미한 하자면 왜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575조. 그러나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거를 뭐한 때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에요? 알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 뜻이야. 하자 알고 사면 빌라에 하자 있는 거 알고 사면 책임 묻는다?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뒤집으면 언제요? 몰라야 돼요. 거기다 쓸 때 반대로 뒤집으면 하자를 모르고 무과실일 것 이 뜻입니다. 1번, 2번. 매수인이 어떻게 할 것? 매수인이 하자 알고 샀어야 돼? 모르고 샀어야 돼? 알면 못 따져. 알고 사면 얘한테 아무것도 못 따져요. 처음부터 알고 산 거니까. 언제? 선의 무과실일 것.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무과실.
그래야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왜 이런 하자 있는 거 팔았냐고. 이게 시험 잘 나와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언제면 안 돼요? 악이면 안 돼요. 악이면. 악이면 책임 물어요? 못 물어요? 아무것도 따질 수 없는 거 알고 사면. 선의를 전제를 한다. 선의를. 다음. 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별 5개요. 전항의 규정. 전항이 뭐죠? 물건의 하자. 이런 물건의 하자를 뭘로요? 경매로 사면. 경매로 사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특칙입니다. 특칙. 매매로 사면 매매로 샀을 때 하자 있다. 그럼 얘가 얘한테 따진다. 근데 매매가 아니라 뭘요? 경매로 샀어. 경매로 샀을 때는 얘가 얘한테 못 따진다는 거. 왜 그럴까요? 경매라는 건 법원이 한 거죠. 근데 이 사소한 하자가 사소한 물건의 하자라는 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누수가 좀 생겼다. 문짝이 좀 덜 닫힌다. 방음이 덜 된다. 별의별 하자가 있죠. 그때마다요. 이 경매를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면 거래가 안정성을 확보 못하죠. 그래서 경매 하자에서는 경매로 빌라 샀을 때는 책임을 얘한테 전혀 못 따져요. 이게 2항이야. 그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거기다 써보세요. 경매로 물건을 매수한 때, 경매로 물건을 매수한 때는 담보 책임을 못 따진다. 그 말은 경매로 우리가 빌라 살 때는 그래도 현장 답사를 하셔야 되는 거야. 왜? 하자가 생겨도 뒤늦게. 빌라에 하자가 생긴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경매 받았는데 경매로 빌라 샀는데 하자 있는 거 발견했죠.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노타치 아무것도 건들 수 없어. 그 현장 답사가 필수다. 거기다 쓰세요. 현장 답사 꼭 하셔라 라는 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현장 답사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따져서 검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빌라를 매매로 산 거야 경매로 산 거야 이게 달라요. 빌라를 매매로 사면 하자에 대해서 따지고 경매로 사면 얘가 못 따져. 예, 그게 우리 시험에 15번 이상 나왔어요. 자, 그럼 580조는 무슨 하자요? 특정물의 하자요. 581조는 종류물의 하자입니다. 종류물. 내가 자동차를 샀어. 아우디를 뽑았어요. BMW를 뽑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작년 여름에 난리 났죠. 예, 막 불이 나버리고 터지고 난리 났어요. 배기가스 장치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때 문제가 바로 종류물 하자죠. BMW 하자일 때. 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즉 BMW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도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똑같아요. BMW 하자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종류물의 하자죠. 이거는. 빌라에 누수가 있다. 빌라에 누수가 있다. 이러면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다.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하자가 커 안 커? 커. 중대. 그러면 해제해버려. 근데 사소한 거야. 사소한 거야. 그러면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으로 끝내는 거야. 공사비 받아 공사비. 도배값하고. 그거 언제요? 선의일 때만 돼. 선의일 때. 악일 때는 안 돼. 알고 사면은 얘가 아무것도 못 따진다. 두 번째는요. BMW죠. BMW에 결함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죠. 자, 법이 어떻게 규정했는지 볼까요? 전항하고 똑같다니까 선의 무과실이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1번, 2번 똑같아요. 근데 2항에 특별한 게 하나 껴있어요. 2항에 삼각형 할게요. 삼각형은 틀리기 쉽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항목이에요. 2항이야.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배 청구. 해제의 동그라미, 손배 청구의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제는 언제예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상황. 목적 달성 불가능이면 해제죠.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제 또는 손배 청구. 해요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미추려.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이 뭐예요? 새 차. 새 차 뽑아주세요라는 거죠. 따라서 BMW 샀는데 이 BMW 산 사람 중에 소비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나 이거 믿고 사는데 도대체 이거 얘네들 도대체 더 이상 이제 신뢰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 계약 해지하죠, 해지. 해지해. 돈 돌려받아. 차값 돌려받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직도 BMW 이 차를 좋아해. 이 차를 좋아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차를 반품하고 어떻게 하죠? 새 차 뽑죠. 반품하고 뭐 달라고 그래요? 새 차 달라고 그래요. 새 차. 그게 바로 뭐죠? 하자 없는 차 달라 이거죠. 이때는 해제하고요, 해제 안 하고. 해제 안 하고. 해제하고요, 해제 안 하고.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 뜻이다.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대신에 뭐 달라고요? 새 차 뽑아주세요, 새 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제할 사람하고 새 차 가져갈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단, 둘 다 언제요? 선해야 돼, 몰라야 돼, 하자를. 하자 알고 샀어요? 모르고 사야 돼, 모르고. 알고 사면은 아무것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 하자하고 무슨 하자하고요? 종류물 하자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둘 다 전제 조건은요? 선이야, 선이. 중대한 거냐, 사소한 거냐, 이걸 따지시면 결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쓰세요. 그 밑에다가 별표하고요. 581조 밑에다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뭐라고요? 안날로부터, 사실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권리행사는 6개월 안에 해야 돼, 이거. 계약을 해지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다 언제요? 6개월 내에. 그래서 BMW 이거 구매하신 소비자들이 단체로 모아가지고요.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만 돼요. 이거 지나버리면 못 따져요. 자, 이 문제가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하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서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우리 실무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A가 보유한 땅을 B가 매매로 샀어요. 저 땅은 북한산 인근에 있는 땅이에요. 저 땅을 왜 산 거냐, 매수인은? 개발하려고요. 땅 개발하려고. 땅이 매매가 되었어요. 매매할 때는 국가에서 규제를 안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계약서 쓸 때요. 계약 성립할 때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잔금 치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건축 못하게요. 자, 이 토지가 법률적으로 묶여버렸어요. 이걸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요. 법률적인 장애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이 장애가 언제 있었던 거냐? 계약할 때는 없었잖아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 때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법률적 장애, 토지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이분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그래요. 법률적 장애. 소위 공법상 행위 제한이죠. 그린벨트로 묶었다, 이렇게 행위 제한을 해버렸다. 이때 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가 기준이냐?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이에요. 계약서 쓸 때. 두 번째는 이 장애는,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건가요?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건가요?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종전에는 이거를 권리 하자로 봤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법률적 장애를 우리 대법원은 뭘로 취급한다? 권리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 소위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목적물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해버려요. 언제요? 계약서 쓸 때. 그리고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적 장애를 우리 대법원은 무슨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권리 하자로 본다. 목적물의 하자로 보고,
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요? 잔금 치를 때요? 계약서 쓸 때요? 계약서 쓸 때. 계약 성립시 기준이다. 계약 성립시. 따라서 여기 물건의 하자에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돼. 이렇게 요거. 무슨 장애?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도 뭘로 본다?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라는 거. 아주 중요해. 요즘 뜨는 거야. 우리 책에 누락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이해가 되셨고요. 다음 쌍괄호 4번에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보도록 합니다. 경매하자죠. 이거 경매하자. 자, 이건 매매로 산 거고요. 이제는 뭘로 샀을 때요? 경매로 샀을 때 한번 들여다볼게요. 경매로. 자, 매매로 샀을 때 하고요. 뭘로 샀을 때? 경매로 샀을 때. A의 부동산을 B가 매매로 샀냐, 경매로 샀냐. 둘로 나눠지는데요. 매매로 샀을 때는 이 땅 여기 1000평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50평이다. 50평 모자라죠. 이게 뭐예요? 권리하자죠. 권리하자. 이거 어떻게 해요? 매수인은 얘한테 책임 물어요. 권리하자 책임 물어. 권리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빌라 샀어요. 빌라 샀는데 빌라에 누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이것도 책임을 물어요. 두 가지다. 따라서 매매일 때는요. 이게 매매로 샀을 때는 권리하자에 대해서도 따지고 무슨 하자도 물건의 하자도 얘한테 따질 수 있어요. 매수인이. 그런데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일 때요? 경매일 때는. 경매일 때는 상황이 틀려. 내가 경매로 땅을 샀다 여기요. 10,000평을 샀어. 10,000평을 샀는데 그 10,000평이 어떻게 됐어요? 수량이 모자라. 그럼 무슨 하자? 권리하자죠. 이거 얘한테 땅 주인, 땅 매도인한테 가서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권리하자. 근데 무슨 하자? 빌라에 누수가 있는 거. 빌라에 누수가 있는 거는 무슨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죠. 이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어요. 경매일 때는. 그래서 경매하자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권리하자하고 물건의 하자 중에서 뭐는 건들지 않아요? 물건의 하자. 이런 빌라에 누수가 생겼다 같은 이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얘한테 추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첫째 1번.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책임 안 져. 그러면 이제 무슨 하자만 따지는 거죠? 권리하자만 따지는 거예요. A의 토지를 B가 경매받았어요. 1000평인 줄 알고 경매받았더니 모자라네. 이게 모자라네. 1000평인 줄 알았더니 950평이야. 950평. 1000평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재보니까 몇 평이야? 950평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족? 수량이 모자르네. 수량 부족인 상황이 생겼죠. 그럼 경매에서는요. 경매에서는 잡을까요? 경매는 얘가 채무자. 채무자가 이 땅 주인이죠. 땅 주인. 얘는 뭐 한 사람? 낙찰자. 낙찰받은 거죠. 매매로 경매로 이걸 낙찰받은 거죠. 그럼 경매는 누가 지부는 거예요? 채무자가 경매 넣어요? 아니죠. 채권자가 있죠. 여기에 채권자가.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채권자인 C가 경매를 넣은 거지. 얘가 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래는 저 채무자 거를 얘가 낙찰을 받은 거죠. 이렇게 경매로 넘어온 거고 여기 제3자 채권자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땅이 매매가 아니라 뭘요? 경매로 넘어왔다는 거죠. 경매로. 그때 얘하고 법률적으로 다뤄야 될 게 다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라면 얘는 아무것도, 얘가 얘한테 아무것도 가서 따지고 시비 걸을 게 없어요. 물건의 하자. 그게 뭐예요? 빌라에 누수가 있다. 빌라에 누수가 있는 거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죠. 그러면 책임 아무것도 노타치. 그러면 이 문제가 될 때는 이 경매 자체가 이게 유효일 때. 경매가 유효하게 진행이 돼야 돼. 유효하게 진행. 그래야지만 얘가 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모자란 거. 이거 모자란 만큼 네가 책임지라고. 네가 왜? 땅 주인이었잖아. 나는 1000평 값을 냈잖아. 1000평 값 냈는데 모자라서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따라서 경매는 뭐 할 거? 유효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경매가 뭐라면? 무효면. 경매가 무슨 상태면 무효인 때. 이때는 담보 책임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효인 때는 담보 책임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유효일 때만 문제가 돼요. 유효일 때만. 두 번째는요.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가 있죠. 무슨 하자일 때요? 권리의 하자가 있을 것. 권리의 하자 있어야지. 무슨 하자면 안 돼요? 물건의 하자는 또 안 되지. 물건의 하자. 이거 안 돼, 이거.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 있어야지. 권리의 하자. 1000평인 줄 알았더니 950평이야. 모자르네 50평. 나는 1000평 값 냈는데 권리하자. 그래야 얘가 따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가시면 돼요. 유효해야 되고 권리하자 있을 것. 요 두 가지가 요건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면 효과. 책임 내용 볼까요? 책임 내용.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 대금 감액하는 거죠. 50평만큼 깎아주세요. 깎고. 권리하자니까. 그럼 여기서 책임질 때 1차적인 책임이죠.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질까요? 1차적인 책임은? 배당받아간 채권자가 질까요? 땅 주인인 채무자가 질까요? 바로 채무자가 책임져요. 채무자가.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채무자가 져요. 채무자 A가. 얘가 책임지는 거야. 얘가. 왜? 네 땅이었잖아. 네 땅. 이때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자금력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요? 2차 책임져. 2차 책임. 2차 책임은 누가 져요? 채권자가. 배당금 빼먹은 C가. 채권자가. 예, 이게 우리 시험에 경매하자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1차 책임은 누가 져요? 채권자가 진다 아니죠. 누가 져요? 채무자가 져요. 채무자가. 언제요? 자력이 없을 때만. 자력 따져 안 따져? 따져. 자금력 있으면 얘가 지고 자금력 없으면 일로 넘어와. 두 번째요. 경매에서는 매매하고 달라요. 매매하고 달려.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뭐를 못 걸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을까요? 경매는 얘가 원해서 된 건가요? 땅 주인, 채무자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채권자가 원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라고요. 채권자가 원해서 경매가 되는 거지 채무자가 원해서 경매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땅이 모자라거나 이렇다는 권리하자가 생겨도 이거는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해달라고 얘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자란 거에 대해서 얘한테 손해배상은 못 걸어요. 이게 매매하고 틀려요. 매매에서는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걸 수 있죠. 매매라면. 경매가 아니라 매매라면. 근데 경매에서는 얘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 매매는 얘가 원한 거예요. 얘가 이 땅을 매매로 넘겼다. 매매로. 그거는 얘가 원해서 된 거지만 경매는 채무자가 원한 게 아니잖아. 얘가 원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손해배상해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특칙이야. 특칙. 자, 그러면 경매하자를 책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자, 교재 458페이지 뒤에 있어요. 방가 1번 요건이에요. 요건 1.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에 관해서만 담보 책임을 인정할 뿐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 안 된다. 밑줄이요. 권리 하자만 밑줄. 목적물의 하자는 책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이 경매가 유효하게 진행돼야죠. 경매가 무효이면 책임 안 돼요. 유효해야 돼요. 유효. 무효면 안 돼요. 그리고 권리 하자야죠. 물건의 하자 안 돼요. 요 박스가 지금 정리 다 끝난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2번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내용. 니은의 별 3개.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누가요? 채권자한테 대금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1차 책임은 누가 져요? 채무자. 1차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채무자고요. 채무자가 지는 거고. 왜? 얘가 땅 주인이었으니까. 얘가 돈이 없어. 돈이 쓰고 단 써버리고 없으면 얘가 배당받아간 채권자가 2차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의 별표. 다음 동그라미 2번의 삼각형.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 못 걸어? 못 걸어요. 왜냐?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이거 모자란다고 그래. 이거 모자란다고 얘한테 책임 묻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매매하고 틀려. 매매는 얘가 원한 거지만 경매는 채무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요. 다만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다만 채무자가 누구요? 땅 주인이. 흠결을 알고 고지를 안 했다. 흠결을 알고 고지 안 했다는 거죠. 여기다 써요. 나쁜 놈이죠. 알고도 얘가 고지 안 해줬다.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건 예외죠. 자, 그래서 경매하자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할게요. 일단 요건이죠. 요건. 경매하자의 요건은 유효해야 돼요. 경매가. 무효면 안 되죠. 작년에 무효가 나왔어요. 그 다음 무슨 하자? 권리하자여야 되죠. 물건하자는 안 되죠. 이것도. 책임 내용. 1차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거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을 엮으면 안 된다.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경매하자까지 되네요. 경매하자까지. 자, 그래서 담보책임 3개 중에서 2개를 정리를 끝냈어요. 자, 1번 권리하자. 이 부분만 심화 과정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사의 스킬이라서 어떤 강사는 여기를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먼저 하고 이래요. 여기를 하면 많이 복잡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여기를 심화 과정에서 빵 뚫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매매를 보셨고요. 이제 쉬셨다가 교환 그리고 임대차 만나실게요.